나 언니 남자친구가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언니가 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계속 가서 한 거예요. 얘가 너 좋아하지 않는다, 너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보고 이별 통보도 안 하고 그 언니랑 사귀어버린 거예요. 저는 근데 너무 그게 그 끔찍해요. 언니가 소영 씨 남자를 빼치 훔쳐갔구만. 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겼나 봐요. 원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데. 어떻게 돼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? 뭐, 우리 대한민국 소식은 거기서 좀 접힌 거예요? 뭐요?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좀 신기한 이유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것 같은데. 그래요?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평소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걸 좋아해요. 근데 또 제가 그 좀 버릇 습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좋아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은 꼭 정말 엄청 가까운 친구를 한 명은 딱 제 옆에 둬야 마음이 마음을 놓는 친구가 아니고 동지. 완전 동지지. 동지인가? 그렇지. 그런 사람 한 명은 꼭 옆에다 둬야 만들어 놔야 꼭 그렇게 항상 제가 만들어 놓고 살더라고요. 근데 그때도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지만 이제 그때도 고아원에서도 그랬고 이제 나와서도 그래서 같이 졸업한 분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계속 완전 친근한 딱 친구를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저보다 언니였어요. 한 3살인가 4살인가 언니였는데 저도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때 성인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미 이제 성인으로 사람들이 다 봐주고 그렇죠. 있었고 이제 그 언니도 언니니까 이제 나름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근데 언니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연하였거든요. 북한도 그런 게 있네? 네, 연하를. 연하하고도 좋아하네? 네, 많이 그렇게 발전했다, 되더라고요. 저는 북한. 그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연하를 만나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.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언젠가 저보고 넌 연애해볼래? 이러는 거예요. 그냥, 나 무서워. 그때는 정말 이게 그 연애에 대한 이런 게 만나면은 안 되는 그때가 몇 줄 알고. 살이었어요? 저 그때 17살인가? 17살이어갖고 근데 여기 분들은 17살 이러면 다 눈을 뜨고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그렇죠.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있잖아요. 뭐 호상 비판 생활총회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청년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.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. 그렇죠. 이 사회지 날라리 바람이라고 네, 엄청 두들겨 맞지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,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, 그리고 저는 외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뭐 성인이 이렇게 봤지만 저는 스스로 나이를 아니까 나는 아직 어리다라는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겠다고 왜 언니 혼자 하라고 그러면서 가끔 제가 연애하던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. 저도 모르게 궁금해지는 거죠. 연애라는 거 어떤 거야? 어떻게 저렇게 남자랑 그냥 친구나 그냥 똑같은 감정이 아닐까?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너는 연애해봐 이러면서 그 친구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보고 한번 사귀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만나보지 뭐 이러고 그때는 이미 충분히 제가 설교를 많이 언니한테 연애는 어떻고 설교 많이 들어갔고 이미 호감이 막 생길 때거든요. 그래서 소영 씨 올종이네. 17살 때 연애를 다 보시고. 제가 느리게 한 거 아니에요? 나는 23살 때 연애했는데 17살 때 연애해서 막 완전 올종이네. 아니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. 세대 차이가. 그런가? 아직도 그게 또 세대로 건너가나? 하긴 나 때만 해도 20세기 됐으니까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저는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뭐 거기서 연애지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도 아니었어요. 뭐 손도 못 잡아봤는데 무슨 어쨌든 저를 보러 이제 계속 그 남자 두 분이 오고 저희는 옆에 한강이 있었거든. 한강이란다. 압록강을 계속 한강이라고 하네. 압록강이 있었는데 그 압록강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압록강 기슭을 왔다 갔다 했구만. 유보도처럼. 좋았겠다.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거기 앉아서 뭐 물놀이 타고 이제 이러면서 또 나름 그때는 되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첫 단계니까 그것도 꽤 편하죠. 편하고 괜찮은 그렇죠. 거예요. 그래서 언니가 말하는 남자친구 이런 거구나. 저는 다른 데는 모르고 이제 거기밖에는 그랬는데 그 언니가 나중에 남자분이 저랑 연락이 끊기고
북한에는 핸드폰도 뭐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. 보러 와야 저는 그분이랑 만날 수 있는 건데 언제부터 보러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조금씩 감정이 끌려가고 있긴 있었는데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. 왜냐면 그 남자분이 깡패였거든요. 깡패? 북한에서 그 어린애들이 되게 깡패 무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 살짝 사채업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아,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싫어갖고 언니 보고 계속 이런 게 마음에 걸린다, 나 이래서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언니 남자친구는 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고등학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세상에. 나 언니 남자친구가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언니가 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계속 가서 한 거예요. 얘가 너 좋아하지 않는다, 너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보고 이별 통보도 안 하고 그 언니랑 사귀어버린 거예요. 저는 근데 너무 그게 끔찍해요. 그 언니가 소영씨 남자를 빼치 훔쳐갔구만. 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겼나 봐요. 원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데 아, 가지지를 못하니까 그거 저를 뭐지? 이용해서 뭐 이렇게 동지가 그 모양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. 근데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. 그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뭐 아파도 받아들였는데 그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그때 너무 많이 들었던 건데 세상에 저랑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. 옛말이지 틀린 데가 없어. 초저녁구들이 더워야 새벽구들이 덥다고. 이게 또 그 남자친구까지 훔쳐가냐 그러면. 그래서 아이고. 너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되게 왜소하긴 했는데 아프질 않았어요. 제가 아프질 않았는데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아파서 들어 누웠는데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했거든요. 정신적 타격으로 정신이 아팠는데 조금씩 다른데 몸이 다 아파지는 거예요. 그리고 밥을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을 거의 살이 엄청 빠지고 그냥 송장처럼 있었던 거예요, 제가. 사랑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남자친구랑 이별해서 하나도 힘들진 않았어요. 그때는 거기까지 감정이 가거나 막 얘가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친구를 그 배신감, 그 배신감. 그렇죠. 그 친구를 잃은 것도 너무 속상하고 왜 나한테 이럴까라는 그것도 속상하고 그리고 일단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한 공장에 있으니까 계속 그렇죠.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안 볼 수가 없지. 그리고 제가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데 계속 그 옆에 사람들 뭐 나는 뭐 남자친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. 그게 세상에 쟤는 지금까지 나한테 나를 어떻게 봤을까?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. 그래서 뭐 자살하지 않아도 저는 거의 죽어가는 형태였고 뭐 병원 갈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이제 그랬는데 제 꼴을 이제 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살짝 옆에서 야 너 중국에 혹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? 제가 이제 그 완전 세상에 대한 이게 미련이 하나도 없고 이제 다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더 미련이 없나 보다 이거를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너 중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? 이러는 거예요. 또 뭔 개소리야. 그냥 죽으면 여기서 죽지. 내가 또 무슨 배신자로 가다가 총 맞아 죽을 일이 있냐고. 그래서 안 가겠다고. 그리고 어디서 그 말 딱 한 번 듣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다가 총 맞아 죽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던 저 전현의 꼬라지를 내가 여기서 저렇게 보든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 친구애가 그렇게 노는 거 보니까 내가 죽으면 더 웃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죽어도 그냥 제가 안 보는 데서 죽는 게 훨씬 낫겠지 이러고서는 며칠 생각하다가 나 갈게 이러고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갈게라고 그 말이 떨어지고 그냥 저는 거기서 떠났거든요. 뭐 옷 정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미련 없이 사진도 거기 그대로 있었고 제가 뭐 조금 갖고 있던 돈도 거기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입었던 옷 그냥 왜냐면 막 그때 생각했던 게 챙기고 이러면 또 의심받기도 할까봐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냥 이대로 뭔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제 중국에 오려고 딱 떠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. 총 맞은 그 고통이 어떨까 막 이게 무서워갖고 그래서 가면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떠나는 이제 총 맞으면 따끔하대요. 그거 생각 안 난대. 근데 명중에서 죽게 맞아야지. 북한에 거기 국경 경비대원들이 무슨 이렇게 명중에 제발 하겠어요? 다른 데를 쏘거나 막 이러겠지.
그래서 죽일 바에는 저 머리를 쏘든가. 따끔하고 말 좋건데. 죽고 말아야지. 다리 쏘든가 다른 데 써갖고 아픔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. 그래서 그 같이 가는 언니가 거기 한 명이 있었는데. 아, 둘이서 떠났구나. 떠난 건 제가 혼자 떠났고 거기 가니까 같이. 중국 가니까. 아니요. 그 제가 가려고 하면 그 브로커가 있을 아, 거예요. 보내주려고 하는 그 브로커가 있거든요. 저는 무서워갖고 마음대로는 못 가고 보내주는 분이 있었어요. 네, 거기서 뭐 중국에 가면 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저는 또 꿈이 생겼던 거죠. 그래, 난 돈 벌어 와가지고 너보다 잘 살 거야 이런 생각. 아, 이제 공부해서 돈으로 바뀌었구나.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친구가 저한테 배신을 때렸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돈 벌어와갖고 정말 네 보란듯이 잘 살 거야. 그리고 꼭 너한테서 미안하단 말 내가 꼭 듣고 싶어라는 이제 그런 거. 근데 이미 제가 떠나기 전에 얘는 제가 그때 누워있을 때 어느 때쯤 그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했었어요. 오래 못 가고 한 보름인가? 그렇게 사귀다가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누워있었잖아요. 얘는 이제 보름인가 그렇게 사귀고 저한테 와서 이제 그때 너무 미안해.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. 너무 미안했다고. 근데 울면서 막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. 제가 막 누워서 아픈데도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너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으면 또 그럴 것 같고. 집을 이렇게 못 줘.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저를 혼자서 짝사랑하는 남자 한 명이 있었나 봐요. 굉장히 걔도 고아였는데. 근데 걔가 이제 얘가 친구라는 거 알고 얘 보고 제 마음에 드는데 뭐 좀 어떻게 해서 했는데 얘가 또 걔를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사귀어버린 거예요. 그 버릇이 그런 여자구만.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얘는 그냥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가지는 것 자체를 질투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아닌 것 같다. 너는 정말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제가 간 곳은 브로커가 이미 이제 있었던 거죠. 그 브로커는 뭐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. 뭐 음식점도 차릴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. 뭐 집도 살 수 있다.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 이제 공상에 이제 정말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러고 뭐 100%는 믿지 않았지만 80%는 믿고 있었던 거죠.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. 북한보다 낫겠지. 낫겠지라는 왜냐면 항상 그 상상이 있었죠. 중국은 잘 살고 있는 그런 거. 그래서 떠나기로 했는데 그 언니랑 이제 밤에 떠났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내 손을 이렇게 잡고 가고 저는 가면서 언니 나랑 안 갈래. 언니 혼자 가. 아니 가면서도 안 가. 발은 이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입은 계속 안 가겠다 그러면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이는 거야. 그래야 내가 더 죄를 덜 짓는 것 같고 입이라도 안 가야 발만 가면 되니까 손이 계속 끌려가면서 아니 입 좀 다물고 그냥 와 따라와 이러는 거여서 아니 안 가겠대도 막 이래. 근데 저희가 올 때는 국경 경비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와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갖고 왜 없었지? 막 나중에 와서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앞으로 브로커가 이미 갔는데 그 브로커가 이제 그 걸린 거예요. 경비대 애들한테 걸린 거예요. 근데 그 경비대를 2명이 있었는데 저희를 생각 못하고 그 브로커 한 명만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. 그래서 곳에 빠졌구나. 거기 다 비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빠졌고 브로커나 지금 계속 딸고 하늘이 도왔네. 네. 그래가지고 브로커 우리 보고 너네 안 잡혀서 너무 다행이라고. 걔는 정말 돌대가리냐고. 거기 한 명도 안 오고 나만 쫓아다니냐고. 너무 다행이라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사히 저는 거기를. 근데 아까 이제 그 소영 씨 말하는 게 발은 가면서도 입으로는 안 가갔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죄책감이 좀 덜할 것 같다는데 무슨 죄책감이 그때 들었어요? 저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. 나라에 대한 충성심. 너무나도 웃겨가지고 나 지금 생각하면은 왜냐면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이 다 키운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집이 가난해도 나라가 이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열심히 못 살아서 가난하거나 미국 놈들 때문에 가난하다. 미국 놈들 때문에 가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죠. 그래서
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나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아원까지 갔는데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직업까지 이렇게는 안 된다. 잡아줬는데 내가 이거 김정은 장군님을 배반하는 이 내가 죄지는 것 같다. 아이고 참. 아, 제가 무슨 꿈까지 꿨는지 알아요? 무슨 꿈에서 김정일 막 보고 그 만나 뵙는 꿈을 막 아, 꿨다니까요. 근데 만세하면서 꽃다발 드리는 거. 아, 세상에. 너무 감동해갖고 그게 진짜 제 평생의 네. 소원이었어요. 정말 아유. 뭐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 그거를 다시 가셔야 되겠네. 어? 가셨잖아요 이미 저기 저희 아, 이게 뭐지? 막 좀 신기하죠. 너무 신기해갖고 그분한테 빨리 연락했어요. 혹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무서워하지 생각해보니까 왜 대답을 안 하지?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탈북장기다. 그래서 나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사실 탈북자예요 이러고서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으신 분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. 좀 탈북민이면은 저한테 좀 탈북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. 너무 그렇죠.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. 정말 타지에서 고향 사람 네.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데. 공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.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.